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암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이 암이란 녀석은 참 우리 평생에 있어서 어려운 존재 같아요. 늘 우리를 공격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기도 하죠. 암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고 다뤄야 될 부분과 알아야 될 부분이 많고, 또 암 환자들에 대한 어떤 케어를 다뤄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암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한 두 가지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암은 우리가 어떤 것인지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암은 제가 예전에 학부 시절에 어떤 유전학이나 이런 걸 배웠을 때가 있어요. 제 전공이 그런 분야다 보니까 그때 배웠던 암에 관한 내용은 이거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암은 세대별 변이가 심하다라고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감기가 그렇게 세대별 변이가 심하다고 제가 배웠거든요. 그런데 암은 감기보다도 훨씬 더 변이가 심해요. 즉 네모가 약간 모서리가 두툼하거나 다른 형태를 바뀐 게 감기라고 한다면, 사각형의 모서리가 아예 암 같은 경우는 없어져 버리고 전혀 다른 녀석이 돼버리는, 그렇게 예를 들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은요 주변 세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멸시키거나 어떤 독성이 있는 다른 물질을 바꾸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은 뭐 여러 가지 다룰 수 있지만 그래도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암과 오늘은 두 번째 이제 다뤄야 될 것이 산소에 관한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1930년대에 독일의 그 오토 바르부르크라는 박사님 계신데, 그분이 바르부르크 이펙트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거든요. 노벨상을 타셨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당 6개와 산소 하나가 필요로 해서 그 세포 안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작용을 해요. 그런 작용 중에 하나가 뭐 CO2도 만들고 ATP도 만들고 또 다른 H2O도 만들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세포는 포도당 6개와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면 36개의 ATP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산소가 없는데도 무산소로 포도당을 사용해 가지고 ATP를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것을 밝혀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즉 산소가 없이 포도당만 가지고 ATP를 만드는 과정이 또 락테이트라 해서 젖산을 만들게 되는데, 이 젖산을 만드는 것이 암세포와 세포 구조가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동하고 나면 젖산이 분비되는 거 많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젖산도 일종의 암세포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산화 쓰레기 같은 어떤 산화물로 남기 때문에 몸에 안 좋거든요. 어쨌거나 이 암세포, 튜모셀 같은 이런 암세포 같은 것들은 산소가 없이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어떤 ATP를 만들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암세포는 증식하고 자라고 확산되고 유전시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변에도 어떤 치킨집을 하시는 분이나 식당에서 주방에서 오래 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산소가 부족해요. 그분들이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암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암세포는 무산소 호흡을 통해서 증식을 한다. 그래서 보통 기능의학이나 이런 병원에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는 포도당 같은 거를, 단순 포도당만 쭉 주사를 주입해 가지고 암세포로 의심되는 부분에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세포는 산소 없이 포도당을 쭉 빨아들여서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포도당을 쭉 빨아들이는 것이 암세포가 포도당을 쭉 빨아들이는 것을 발견하면서 이것은 이제 암세포다라고 우리가 판명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 없이도 무산소로 암세포는 증식을 하고 발달한다. 오늘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된다라면, 즉 포도당 6개와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된다라면 우리가 그것이 피루베이트라 그래서 피루산을 만들거나 또 다른 글루코스나 H2O나 CO2를 만들면서 정상적인 대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굉장히 중요하다. 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에 걸리신 분들은 그래서 포도당을 조심하셔야 돼요. 단순당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단순당 음식이라든지 글루코스가 많은 이런 것들을 각별히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많이 들으면 우리 암세포를 자라게 만드는 먹이를 계속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암에 걸리신 분들, 암 환자분들은 글루코스를 줄이셔야 되고, 대신 케톤이라고 해서, 케톤은 보통 글루코스 같은 포도당이 부족하실 때에 지방에서 그거를 빼내서 에너지원을 쓰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포도당을 줄이는 동시에 케톤 섭취를 많이 해야 돼요. 케톤 섭취는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탄고지 식단이라고 하잖아요. 저탄고지. 이것도 키워드를 좀 찾아보셔서 암을 예방을 하거나 또는 암에 걸리신 분들은 이런 식단을 해 보시는 길을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의해야 될 거는 산소가 많은 환경에 에너지,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거나 좋은 환경에서 있어야 되는 것과, 또 하나는 암에 걸린 분들은 특히나 포도당을 섭취를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비타민C에 관한 섭취에 관한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암 환자들, 특히 암을 예방할 분들은 비타민C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비타민C 섭취가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포 내에서 비타민C가 6배에서 8배 정도가 많이 충분하게 있으면 세포 내에서 백혈구의 수치가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비타민C가 과다하게 복용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몸에서 이 비타민C 섭취를 충분히 6배 이상을 쭉 하게 되면은 오히려 백혈구 수치를 늘리면서 암세포라든지 다른 세포들을 증식되는 것을 막거나 그것을 공격해서 암세포를 좀 사멸시키기는 너무 많이 진전됐기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히 또 감기라든지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 같은 것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 중요한 거를 드렸네요. 산소의 중요성하고 비타민C 섭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섭취하고 있는 것 중에 독일 PM의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에는 산소 공급을 아주 원활하게 해줘요. 즉 모든 혈관에 5분 내에 NTC 공법을 통해서 모든 혈관에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와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세포의 세포 분화와 다른 대사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리스토레이트 같은 이제 미네랄과 비타민이 충분히 들어있는 이 제품을 섭취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주냐면은 결국은 세포에 많은 수용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선 인슐린 수용체 같은 거 리셉터를 활성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인슐린의 원래 역할인 대사를 촉진시켜주면서 또 하나 ATP를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리스토레이트 섭취를 또 권장드리고, 특히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비타민C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젤슈츠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젤슈츠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슈추의 구성 그 성분을 주로 보게 되면 비타민 C가 주요 성분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서 함량이 일일 섭량이 56mg 정도인데 일일 섭취 필요량의 약 56% 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하게 많이 섭취해주면 좋고, 또 감기 걸릴 것 같으면 오히려 제슈추 같은 거를 여러 번 자주 고용량으로 메가입법으로 드셔도 괜찮다. 두 번째는 비타민 C와 더불어서 비타민 E가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E가 들어가 있는데, 비타민 E는 항산화와 더불어 활성산소로 인해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하고 조직과 장기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같이 넣어줘요. 그리고 또 이 제슈춘에 보면 셀레늄이 들어가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셀레늄은 말이죠. 이 미네랄 셀레늄은 비타민 E보다 약 1800배 정도 되는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화가 촉진되는 것을 막고 과산화지질 생성을 방지하고 DNA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줘요. 그래서 단순히 비타민 C만 먹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E와 셀레늄을 같이 넣어주면서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섭취를 한다라면 암을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암에 걸리신 분들은 그래도 암의 역할을 좀 더 암이 활동하는 것을 좀 더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가지 산소 공급의 중요성, 비타민 C 섭취의 중요성, 이 두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모두 건강한 그날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